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12주차 8장 미디어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따로 공지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지 내용은 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에서는요, 그 미디어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참여, 공유, 개방으로 대변되는 웹 2.0 서비스가 진화되면서 인터넷 환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PC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을 이용해서 이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 공유 서비스들이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콘텐츠와 결합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재창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비디오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사진 공유 서비스인 플리커 그리고 지식 공유를 통해서 집단 지성을 가능케 하는 위키에 대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1에 보시면 유튜브가 있네요. 유튜브 요즘 안 보시는 분 없죠? 자, 그러면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PC 사용할 때죠. PC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을 이제 제작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요즘 유튜브가 만들어지기 이전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영상 그러면 동영상 공유를 하면 P2P라는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그 동영상 공유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대상도 주로 이제 저작권을 무시한 상업 영상물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영상물들 있죠. 자, 그래서 주로 개인 창작물과 같이 다양한 주제의 그 비디오 공유를 가능케 해서 인터넷 문화에서 비중 있는 자리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특징들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매일 1억 개의 비디오 조회수를 기록하는 세계 최대의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다 사용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이제 물론 이제 유료도 전환되기도 하지만 이제 중간에 광고 수익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것이 이제 무마되기 때문에 공유 무료로 기본적으로는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 2월에 체드 헐리라는 사람하고 스티브 첸 그다음에 자웨드 카림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다음 해인 2006년도에는 타임즈에 의해서 최고 발명품으로 선정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그 지금처럼 이제 많이 이제 널리 사용되게 된 이제 직접적인 이유가 비디오 검색 서비스인 구글 비디오에서 따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글에서 유튜브를 인수했죠. 그래서 더욱더 유튜브가 강력한 공유 사이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때는 이제 유튜브가 잘 이제 업로드되지도 않을 때가 있었지만 2007년에 국가별 현지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2008년 1월 23일에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튜브하고 유튜브 사이트하고 로고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그 네티즌 스스로가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업로드하여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공유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조회되고 이제 조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회 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평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 이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재능이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장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유명해지거나 실제로 이제 연예인으로 데뷔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CF 촬영과 같은 기회를 얻기도 하는데요. 가장 이제 초창기에 형태를 보면 이제 수혜를 입은 형태를 보면 다음 장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예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죠. 그래서 2012년 7월에 발표됐었는데 사실 그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세계화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 2012년 7월에 발표되어서 유튜브 사상 최초로 10억 뷰를 조회를 돌파하는 그런 성과를 입어서 국제적인 가수로 인정받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가수 싸이라면 그 다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싸이 같은 경우는 강남스타일 하나로 지금 이렇게 커진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유튜브의 수혜자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BTS죠. 그래서 BTS 같은 경우는 음악을 발표하기 전에 뮤직비디오 형태로 만들어서 먼저 유튜브에 올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게 되죠. 저도 사실은 이제 BTS의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를 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거기 리뷰하는 내용을 보면 물론 노래 자체도 여러 가지 음악 자체도 굉장히 음악성이 있지만 뮤직비디오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춤, 또 그 BTS가 추는 춤, 그다음에 또 BTS가 이제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또 같이 포함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또 따로 이제 K-팝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들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러면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K-팝 다음에 지금 수출되고 있는 게 KBO, 다시 말하면 한국 그 야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서 지금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리그도 지금 하고 있지만 대만 리그보다 우리나라 KBO 리그 굉장히 미국에서는 인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빠던이라든가 뭐 배트 플립 배트를 던지는 거죠. 그라든가 또는 미국하고 또 야구 스타일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어서 굉장히 인터넷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튜브의 매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연쇄 반응적인 파급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무차별 배포되는 방송과는 다르게 여기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송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시청자가 듣든 안 듣든 간에 그 채널에서 시간이 되면 일정 그 스케줄에 따라서 무작정 이렇게 송출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일방적으로 방송을 보내는 형태라면 이것과 다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연쇄적인 어,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들이 사용자들 스스로가 선정하여 인기 컨텐츠가 되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연쇄 반응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에서도 그 파급력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조회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회수를 보면은 그 조회수로 얼마나 많이 세계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좋아요, 싫어요 저희가 이제 또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급력 때문에 유튜브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문화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도구로도 이용이 많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개념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입소문을 통해서 영상이 퍼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명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럴 마케팅은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이 영상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는 굉장히 최적의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기존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송을 보내면 어, 기간이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어, 또 전 세계에 이제 동시에 노출이 되긴 하지만 잠깐이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거는 한 번 올리면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인터넷이 보급되고 PC가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지 이게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만드는 비용 대비해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TV에서도 드라마 할 때 이제 따로 뭐 다시 재방송을 해주긴 하지만 어, 가끔씩 이제 얘기다 보면 그 너무 그 드라마가 이슈가 될 경우에는 그 드라마를 모르면 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를 한번 찾아서 초기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해가지고 한번 보고 그런 보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보기 할 때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여주는 이런 또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그 내용이나 거기서 말하는 그런 줄거리, 내용, 여러 가지 그 평가 관련된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GM이죠. 미국 그 자동차 업체인데 GM과 그다음에 이건 옛날 시간 좀 옛날 광고기 때문에 모토로라 광고 같은 경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튜브를 활용했을 때 같은 경우는 GM은 7%, 그다음에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15% 정도 인지도가 증가했고 TV 시청할 때보다 유튜브로 시청할 때 주목도가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그런 영상들만 쭈루룩 있으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시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유튜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물건들 사용해보고 후기 같은 것도 많이 리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리뷰를 보고서 직접 물건을 구매한 적도 꽤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물건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좋은지 나쁜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 직접 그 유튜버들이 물건을 사용해 보고 어떤 점이 좋다더라 또는 과학적인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관심 있는 게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얻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돼 있는 또 상품들이 또 관심이 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구입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시면 201쪽에 CCLO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올린 그 동영상에 CC-LF에서 Creative Commons License라는 이런 표기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11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실행이 되었답니다. 요거는 뒤쪽에 나오니까 더 그 뒤쪽에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영상 저널리즘의 대중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는 영상 저널리즘의 대중화를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시각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럴 것이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 찍는 게 쉽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워낙에 카메라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카메라에 탑재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양한 또 뭐 스마트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또 앱도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앱도 그 편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 환경에서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어떤 미디어보다 굉장히 빠르게 영상물 통해서 뉴스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사진이 좀 빠져가지고 사진을 많이 이제 찍으러 다녔었는데 사진을 그냥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면 어때요? 이거를 이제 메모리에 저장돼 있는 거를 PC나 뭐 노트북에 이렇게 옮겨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또 편집을 하고 편집한 걸 다시 또 여기서 또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에는 물론 좋은 기기들이 있어 바로 업로드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찍은 거를 PC로 오고 PC에서 다시 업로드해서 편집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편집하고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세계 각국의 사건 사고들이 기존의 대형 미디어들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더 빨리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최근의 사건을 보면 최근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겠는 게 이제 코로나 사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잠잠해졌는데 초창기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중국에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공산당이잖아요. 일당제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에서 다 막아버리면 언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코로나 사태에 실제로 그 중국의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을 직접 그 일명 시민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렸던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중국 정부에서 알리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올려서 또 그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그래서 이 뭐 인권 탄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의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미국의 뭐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직전이라던가 또는 이제 미국의 지금 어떤 상황들을 그 바로바로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었고요. 다음 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또 홍콩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미디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찍은 거를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올리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들보다도 빨리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이런 말들이 지금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참여형 컨텐츠와 매스컴 틈새 컨텐츠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UCC라고 그러죠. User Created Content.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만든 이제 그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루어져 있는데 사용자 참여형 컨텐츠들은 누구나 주제와 형식의 구애 없이 컨텐츠를 제작하여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말했지만 보통 이제 기존 미디어가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좀 더
기존 미디어에서는 좀 이렇게 제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격식에 맞춰서 해야 되고 소재도 좀 약간 제한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블로그나 우리가 앞에서 했던 블로그라든가 또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약 없이 이런 것들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 미디어들을 통해서 제작된 컨텐츠에 비해서 굉장히 참신하고 또 개성이 강한 작품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존 매스컴에서 다루지 못한 틈새 컨텐츠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소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일반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신의 창의력이라든가 제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인 동시에 기존 미디어들이 충족시키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죠.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편집까지는 하지는 못해요. 바쁘기도 하고 또는 뭐 개인적인 능력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찍으면 뭐 주변에서 잠깐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편집기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편집만 해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상을 지금 올릴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지금 참고로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냐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PPT, 다시 말하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그런 자료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보시면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릴까요? 아마 공부하시면서 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저는 동영상을 만들 때 따로 찍는 게 아니라요. 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저처럼 이제 그 강의나 이런 내용들을 하고 싶을 때는 삽입에 가보시면 그 메뉴에 삽입 보이시죠? 삽입을 보시면 가장 끝쪽에 보시면 미디어 그룹이 있어요. 미디어 그룹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화면 녹화 이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녹화를 하면 슬라이드 안에 지금 포함이 되고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다른 미디어, 다시 말해 MP4로 기본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셨고요. 자, 그래서 뭐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유튜버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다 여러 명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유튜버를 대봐라 그러면 지금 생각난 사람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 사람이 이제 관련돼 있는 어떤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연봉이 17억이랍니다. 17억. 1억이 아니라 17억이래요. 예.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잘 나가는 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그 조회수가 몇 명 이상 되면은 유튜버에서 제작을 해주죠. 황금색의 그 또는 황금색보다는 아니지만 좀 실버로 돼 있는 여러 가지 그 유튜버 뭐라고 하나 그거를 그 제작을 해주잖아요. 뒤쪽에 보면 이제 그 화살표로 돼 있는 유튜브 그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간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굉장히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그 영향력도 많이 커지고 또는 대도서관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입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5월이 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따로 이제 버는 사람들은 5월달에 신고를 하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그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유튜버들 대상으로 해서 따로 이제 국세청에서 따로 조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요즘 그 초등학생들은 미래 되고 싶은 희망사항으로 해서 과거에는 이제 줄기차게 뭐 의사, 뭐 법관, 뭐 이런 전문 직무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공무원 많이 선호하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을
이긴 그 직업이 임대업자죠. 그리고 또 이 임대업자를 넘어선 직업이 바로 유튜버죠. 유튜버.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되고 싶은 희망 직업이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뭐 앞으로 그 몇 년간 쭉 그 유튜버들이 굉장히 그 각광받는 그런 직업으로 인정받는 시기가 계속 몇 년 동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여기는 앞에서 말했던 그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바이럴 마케팅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입소문이죠, 입소문.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지, 이게 나한테 성능이 맞는지, 뭐 이게 도움이 될 만한 건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직접 써봐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뢰할 만한 뭐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직접 이걸 써보고 나한테 권유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8, 90%는 그거를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그 쇼핑몰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확실한 거는 입소문입니다. 어디 어디 갔더니 물건 샀더니 굉장히 좋더라.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차 같은 거 자동차이죠. 자동차를 살 때도 이런 입소문이 뭐뭐가 뭐 좋다더라. 뭐 이런 거 어떤 게 뭐 추가되면 뭐가 좋다더라.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그래서 여기 항목을 보시면 첫 번째 볼게요. 소비자의 정보 탐색 길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인위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웹상에 확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바이럴 영상 제작을 통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제 동영상으로 물건을 써보고 뭐가 단점인지 장점인지 이런 것들 지금 올려놓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이럴 마케팅에 이게 굉장히 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가 좋다더라 그럼 많이 사게 되는데 이게 가장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입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앞에서 제가 이제 그 CCL 로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자, CCL이 뭐냐면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입니다. 라이센스면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결성된 비영리 기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CC에서 지정한 라이센스 관리 표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권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의 공유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은 그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저작권 보호 방법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이거 동영상 만들면요. 그 유튜브에 올릴 때 이게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아동용인지 아닌지 이걸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올릴 때 그 용량이 클 경우에는 뭐 다시 또 그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다시 이제 검증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작권 보호 관리에 관련된 방법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책에 따로 뒤쪽에 이제 그 표로 지금 표시가 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4개의 개별 조건의 조합에 따라서 6가지의 라이센스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자칫 저작권 문제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미디어 공유 서비스를 위한 라이센스 관리 기법을 얘기합니다. 뒤쪽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여러분들 교재로는 201쪽에 있는 지금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용 허락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그다음에 변경 금지, 그다음에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어디까지 같이 공유를 할 것인지를 내가 조건을 다는 거죠. 이용 조건 허락이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작자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작자의 이름이라든가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업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내가 따로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변경 금지입니다. 그래서 저작물을 변경한다든가 또 이것을 이용해서 2차적으로 저작물을 제작한다는 걸 금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게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이게 좀 아직도 조금 그 익숙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런 법률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릴 때 기존에 있던 영상들을 비슷한 것들을 그냥 뭐 처음 하실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 유튜브에 정말 영상이 올라가는지 저도 이제 아주 처음 할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기본 그 있던 영상을 가지고서 한번 그 간단하게 해가지고 올려봤더니 업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서 올리는 거는 라이센스 그 문제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업로드 자체를 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동일 조건 변경 허락입니다. 2차적 저작물을 제작을 허용하되, 그러니까 제작 자체는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의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된다는 의미를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가 사실은 이제 쉐어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같이 공유를 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아니고요. 그 라이센스 이용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작자 표시, 비영리, 저작자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그다음에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그다음 비영리, 변경 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라이센스를 따로 이렇게 표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할 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문자로 표기할 땐 이런 식으로 지금 표기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 조건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간단히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유튜브 초창기 그 화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것들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유튜브 사이트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자,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구글의 계정은 다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자,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맞춤 동영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일단은 맞추시고요. 저는 일단 지금 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있는데 일단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먼저 알아야 될 게 그 유튜브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저는 이제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튜브닷컴 처음에 가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그 가입하기 로그인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가입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정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지금 계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화면에 유튜브 지금 이거는 홈이죠. 자, 홈에서 자, 제 거를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업로드하는 것만 간단히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스칼렛 세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계정할 때 넣었던 그 이메일이고요. 자, 내 채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채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다 지금 그 익숙한 지금 화면들이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영상 가보시면 제가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실습 내용 올렸던 그 화면들, 그 영상들이 지금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리는데 간단하게 파일 올리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통 이제 웨이브 파일이라든가 mp4로 이제 보통 많이 만드는데 요즘은 지금 mp4로 많이 올려요. 그래서 올리시면 되고 영상이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그 PC에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시면 올리는 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카메라 모양에다 더하기 모양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누르고 이제 동영상 업로드를 할 건지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할 건지 이런 거든. 동영상 업로드는 그냥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오픈해 놓으면 볼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실시간 스트림 같은 경우는 그 실시간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시면 업로드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런 그 만들었던 그 파일들 보이시죠? 자, 오늘도 이제 만들어진 파일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걸 선택하고 파일 선택을 누르시면 열기 하고 누르시면 업로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업로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업로드를 취소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하는 걸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올리는 걸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올리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리실 수 있어요. 제가 올릴 때 업로드 시키고 그 다음에 업로드 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그래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그 SD라고 해가지고 표준 형태로 다시 이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유튜브 사이트가 옛날 그 사이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KR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로 따따따 유튜브.com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건 조금 지금 주소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유튜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또 제가 유튜브 말고 소개시켜 드릴 게 그 위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생소한지 제가 뒤쪽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키라는 말이 그 위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위키피디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은 기능은 웹에서 제공되는 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위키란 거는 위키라는 말의 줄임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마크업 랭귀지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위키 소프트웨어 그 위키 웹은 1995년에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워드 커닝엄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개발자의 지금 사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위키는요. 사실은 이제 위키라는 말이 뭐냐면 그 하와이 사람들이 하와이 말이래요. 그래서 그 저는
빨리빨리란 말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와이에서도 빨리빨리란 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하와이어로 빨리빨리가 위키위키래요. 그래서 그 위키 같은 경우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문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협업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전인데 웹 사전이에요. 웹 사전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식도 필요하고 굉장히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사전 만드는 게. 그래서 요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일반인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물론 전문가 원래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웹상에서 공동으로 사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보시면 내 스스로 정보를 추가해 간다는 의미에서 위키의 약어를 뭐 What I know is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말하는 이런 말도 있는데 즉 이제 공동의 컨텐츠 다시 말해서 함께 써내려간 하이퍼텍스트 글도 또한 위키라고 하는데 글의 개수가 가장 큰 위키는 위키피디어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식인 사실은 외국에서는 그 위키피디아라는 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위키라고 하면 이게 위키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직업상 그 컴퓨터나 IT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도 빨리 발전하고 또 저도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긴 했지만 굉장히 분야가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좀 알고 싶은 그런 단어들을 내가 검색할 때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서머리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위키피디아를 안 쓰는 이유가 여기 아래 지금 나와 있죠. 네이버에 지식인이 있잖아요. 요게 지금 대처를 해보기 때문에 위키피디아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여러분들 구글 많이 이용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냐면 네이버로도 충분히 내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지식인에서 이런 것들이 다 대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그 정보를 따로 원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유하는 그 사전 자체를 공유하는데 이 사전 자체도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같이 하고 또 사용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여기 보시면 공유하는 것 특징 외에 개인 문서 저장고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죠.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위키 기반의 웹 서비스 해가지고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간단히 특징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2001년도 1월 15일에 시작됐는데요. 무료 온라인 백과사전을 말합니다. 지미 웨일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되었고요. 비영리 단체,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백과사전의 개념과는 달리 사용자 간의 창조와 협동 그리고 공유의 촉진을 목표로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웹 2.0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성공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게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협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도 협업과 공유가 같이 되고 그다음에 쓰이는 것도 협업과 공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웹 2.0의 여러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공유잖아요. 같이 나눠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크게 웹 2.0에 크게 기여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전 세계 200여 개의 언어로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한국 경우에 2002년 10월에 한국어 위키피디어가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게 많이 활용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네이버의 지식인 때문에 그런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백과사전인데 그러면은 뭐 이게 굉장히 뭐 정확한가? 또는 이거에 장점만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저도 한번 직접 가서 고쳐봤어요. 이게 정말 되는지 이제 이게 가서 내가 고칠 수 있는지. 예. 근데 진짜 고쳐는 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제작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제 예인데요. 2012년도에 그 위안부 관련해서 그 위키피디아 내용에다가 일본인들이 왜곡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뭐 독도를 뭐 일본 땅으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위안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미화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책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네요.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그 병역 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빈축을 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네티즌들에 의해서 장난식으로 이게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내용이 정확하고요. 굉장히 또 내용이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뭐 단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해외에서는 애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위키피디아에 가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서 한번 자, 네이버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가 위키피디아 이렇게 치시면 여기 보이시죠? 위키피디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위키피디아 여기 보이시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검색을 넣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영어 사이트고요. 조금 더 한국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키백과라고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쭉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책 만들기 여기 보시면 책 만들기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다음에 PDF로 다운로드하기, 인쇄 판용 있고 각 나라 언어들이 지금 있는 거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그인하기, 계정 만들기, 뭐 토론하기,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 여기 위키피디아 여기에 그 참여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로그인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간단히 뭐 내용을 확인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필요하진 않지만 만약에 그 로그인 하지 않고 새로 만들거나 편집 작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IP 주소가 기록되어서 공개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인위로 어떤 사람이 그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뭐 장난을 친다거나 잘못된 그런 정보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저번에 잠깐 살짝 되는지 안 되는지만 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고치시려면 내용을 이제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고치시려면 로그인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독도라고 한번 쳐볼까요? 독도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자 독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죠.
자, 여기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요.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여기 보면 읽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원본 보기가 아니라 이거를 편집이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 누르게 되면 내용을 일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간단하게 제가 두 글자 정도만 바꾸었는데 진짜 바꿔져서 다시 얼른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여기 사실은 이제 일반이지만 굉장히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내용을 집어넣는다던가 잘못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시 고치는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거 편집한 내용이 조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위키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습 내용들, 자, 제가 이렇게 캡처한 화면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플리커라는 사이트입니다. 플리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쭉 보시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DSLR, 여러분들 DSLR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보급에 의해서 조금 더 멋진 사진들을 저희가 찍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한참 이제 DSLR 카메라를 들고서 열심히 좀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었는데 또 뭐 동호회도 많았고요. 자, 근데 이런 DSLR이나 각종 기기들에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은 우리에게 풍성해진 사진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사진 공유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 공유 서비스는 단순한 사진 자원의 관리 및 공유뿐만 아니라 사진가들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서 사진을 매개로 하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사진 공유 서비스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철수해버렸지만 플리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피카사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리커는요, 2004년도 2월에 시작됐는데요. 캐나다 루디코프사에서 개발한 온라인 사진 공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플리커는 사진을 공유하는 목적 이외에도 개인적인 사진 관리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플리커 유저, 즉 사진가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2000년도 3월에 야후라는 이런 회사에 이주되어서 야후에 의해서 인수되어서 이 당시만 해도 하루 평균 150만 장 정도가 업데이트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플리커는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익숙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 있는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안정된 사진 저장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토리지 서버 같은 경우는 백업 서버까지 갖추고 있어서 해킹이나 하드웨어 오류에 의해서 메인 서버가 손상되더라도 두세 시간 만에 정상 복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동영상만큼은 아니지만 사진도 화질이 굉장히 좋은 경우는요. 파일 크기가 꽤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제 사진을 전문적으로 이제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진들을 안정되게 저장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태그를 이용한 조직화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플리커만의 획기적인 특징은 태그를 이용한 자료의 조직화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사진 제공자는 키워드가 되는 태그를 통해서 사진을 분류할 수 있고, 이는 다른 검색자가 장소의 이름이나 또는 주제와 같은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서 쉽게 원하는 사진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블로그나 동영상도 마찬가지지만 태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주제를 가지고서 내가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진을 통해서 찾으면 찾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미지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이다 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전 세계의 플리커 사용자들이 올리는 다양한 사진들을 감상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곳곳의 사진들이나 사건 사고의 사진들을 사진이라는 매개로 해서 소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플리커 사이트에 가서 직접 저희가 한번 플리커 이미지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자, 네이버에 가셔서 여러분들 플리커라고 여러분들의 글자를 치시면 됩니다. 자, 플리커 검색하시면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플리커가 플리커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리커를 누르시면 플리커 이제 한국 사이트예요. 그래서 또 작년에 제가 들어갔을 때가 보는 좀 화면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 무료 시작하시면 그 가입하라고 지금 나와요. 근데 굳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 많이 하고 싶으시다면 해도 되는데 여기다 저는 그냥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행이라는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여행을 넣으시면 이게 지금 3개 있잖아요. 사진 검색, 사람 검색, 그룹 검색 3가지가 있고 여기서 사진 검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웬만한 사이트 가보시면 다 사진 같은 것도 다운로드 못 받게 하고 지적재산권이라고 해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게 이렇게 여기 마킹 같은 거 많이 해놓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무료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를 한번 제가 누르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림들이 느낌이 여기가 좀 남해 쪽에 있는 독일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가평이네요. 가평에도 약간 독일 마을 같은 이런 곳이 있나 봐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게 달러가 X 돼 있는 거 보니까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공유하고 싶을 때는 여기 공유 버튼 누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 다운로드 버튼을 한번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자, 여기는 조금 이제 이 누르시면 여기는 이제 그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50 곱하기 150 그다음에 400 곱하기 269 여러분들 저랑 간단하게나마 포토샵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로 세로 크기 픽셀 크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글자가 커지면 이미지도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작은 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이쪽에 지금 다운로드 JPG 형태로 지금 다운로드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여기 달러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커 여기도 잘 사용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원래의 PPT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크게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 공유 서비스 3가지에서 소개를 드렸죠. 유튜브, 그다음에 위키 백과사전, 플리커 사진 공유 사이트 3가지를 지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유튜브를 활용을 위한 그 비디오 개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유튜브 비디오 공유하기. 그래서 이런 그 실습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책에는 지금 저는 지금 좀 고민은 돼요. 실습할 때 유튜브 그 비디오 제작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 건가는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 같은 경우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이제 좀 다른 또 이거 말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지금 마무리할 거고요. 이번 주는 특별한 공지사항이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물론 이게 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장 그 뒤쪽에 연습 문제가 또 숙제로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15주 수업인데 벌써 이게 이제 12주차가 돼서 이제 뒤쪽 거의 지금 막바지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 그 얼굴 보고 수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같이 공유하는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그 유튜브를 위한 비디오 실습 9장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